사장님, 제발 이번 공사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꺾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굽신거리는 저 얼굴,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저 이마, 땀에 젖은 저 표정. 22년 전 편의점 카운터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냄새 좀 안 나게 해요. 청소하는 아버지 둔 사람 미래는 거기까지죠. 그때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기문, 그놈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평온한 표정이셨어요. 상황을 전혀 모르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인생이 정말 돌고 돈다는 말, 저는 그날 처음 믿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죠. 아버지는 폐건물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시는 뒷모습을 저는 이불 속에서 지켜봤죠. 그때 우리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스며들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벽지에 배어 있었죠. 친구들을 집에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시는 모욕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작업복 어깨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침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면대로 가셔서 작업복을 벗으셨죠. 물을 틀고 비누칠을 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죠. 아무것도 아니야. 일이 일찍 끝났어. 거짓말인 거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아버지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속삭이는 소리도요. 다음 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아버지 동료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죠. 서영아, 너희 아버지 어제 많이 힘드셨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셨어요. 건물주가 너희 아버지한테 침을 뱉었어.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더러운 놈이 더럽게 청소한다고 했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대들지 않으셨어요?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대들면 어떡해? 일을 잘리면 너희 밥은 누가 먹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로운 모처럼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참으신 거였어요. 가족 때문에 모욕을 삼키신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아버지, 응? 저 다 알아요.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문지가 바스락거렸죠. 누가 그래? 동료 아저씨가요. 건물주가 아버지한테 침 뱉었다면서요. 아버지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서영아, 들어.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어. 돈 있다고, 지위 있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응하면 내가 그 수준이 되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왜 참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억울하지. 당연히 억울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너 학교는 누가 보내? 내 어머니 약값은 누가 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아버지의 참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빨리 커서 돈 많이 벌게요. 그러면 아버지 이런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서영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절대로.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이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중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현장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어머니가 물으셨죠. 무슨 얘기요? 건물주가 그러더라고. 최 사장네 아들은 절대 현장에 들이지 말라고. 더러운 일하는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된다나.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최 사장이요? 누구예요? 이 동네에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야. 꽤 잘 나가는 집이지. 아들이 우리 서영이랑 동갑일 거야.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습니다. 최 사장? 최 사장네 아들. 별 의미 없었죠. 하지만 그 이름이 나중에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또 한 번 수모를 당하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죠. 건물주가 아버지 멱살을 잡았습니다. 청소도구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따위로 일할 거면 꺼져. 막노동쟁이 주제에. 아버지는 그날도 참으셨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을 거다.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될 거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반지하였죠. 아버지는 여전히 폐건물 청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일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창피한 건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청소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죠. 서영아, 왜 하필 청소업체야? 다른 데 많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거든.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괜찮았습니다. 저는 알았으니까요. 직업체험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먼지가 가득했죠. 아버지는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쓸고 닦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팠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힘들지? 네, 조금요. 이게 아버지 일이야.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저 이제 안 부끄러워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이름, 최 사장네 아들을 직접 만나게 된 건요.
그 남자 이름은 최기문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째였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이 제 몫이었어요. 시급은 적었지만 등록금에 보탬이 됐습니다. 아버지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은 대학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었죠. 낮에는 직원들이, 밤에는 야근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렀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했죠. 저는 카운터에 서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오는 모양이었어요. 남자는 음료 코너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캔커피 2개를 집었죠. 카운터로 왔습니다. 저는 바코드를 찍었어요. 3,400원입니다. 남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불쾌한 시선이었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됐습니다.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이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학생이 편의점 알바라. 집이 어려운가 보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님이니까요. 카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영수증을 받아들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근데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샤워하고 출근 안 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죠. 냄새가 날 리가 없었어요. 저는 샤워하고 왔는데요. 남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음식 냄새랑 섞여서 신경 쓰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죠. 남자는 캔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그게 최기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최기문이 왔어요. 이번에는 삼각김밥을 샀죠. 계산하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오래 할 거예요? 당분간은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더 나은 일 찾아보지. 이런 일은 오래 하면 몸에 밴다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몸에 뭐가 밴다는 거예요? 최기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층민 냄새요. 막노동하는 사람들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아, 혹시 집에서 그런 일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죠. 폐건물 청소하시는 아버지. 멱살 잡히고 침 맞으시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청소업체에서 일하세요.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최기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죠. 아, 그래요? 청소업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구나. 비웃음이었습니다. 확실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알바생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죠. 계산 다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최기문은 킥킥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요. 왜 아버지 직업이 창피한 거죠? 왜 청소하는 게 하층민인 거죠?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시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데요. 그날부터 최기문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오는 것 같았어요.
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죠. 오늘도 냄새나네. 청소하는 아버지 둔 사람의 미래는 거기까지죠. 부잣집 아들은 다르다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야. 매번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똑같이 대응하면 그 수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최기문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셋 다 정장 차림이었죠. 옆 건물 회사 인턴들인 것 같았어요. 최기문이 음료를 고르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 알바생 있잖아. 청소하는 아버지 두뇌야. 웃기지 않아?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킥킥거렸죠. 진짜? 청소? 막노동? 응. 폐건물 청소한대. 더러운 거 치우는 거지 뭐. 셋이서 웃었습니다. 대놓고요. 제 앞에서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손이 떨렸어요. 최기문이 카운터로 왔습니다. 삼각김밥 3개요. 저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5,400원입니다. 최기문이 카드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손 떠는 거 봐. 긴장한 거야? 아, 맞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긴장하지. 계급이 다르니까. 친구들이 또 웃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어기게 됐죠. 손님, 최기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세요. 그걸 비웃을 자격 손님한테는 없습니다. 최기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들도 웃음을 멈췄죠.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직업을 비하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최기문이 카운터를 탁 쳤습니다. 야, 너 알바생 주제에 손님한테 이래도 돼? 사장한테 얘기할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대신 손님이 저한테 한 말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최기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인지 창피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방진게 청소하는 아버지 둔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친구 중 하나가 최기문 팔을 잡았습니다. 야, 기문아. 그만하자.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최기문은 저를 노려봤어요. 이를 갈았죠. 두고 봐. 너 같은 애들은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청소하는 집안은 대대로 청소나 하는 거야. 셋은 물건도 안 사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죠. 잘한 걸까요? 참았어야 했을까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그 수준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똑같이 대응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죠.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요.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셨어요.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내가 옳았어. 네. 참는 것과 비굴한 건 달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참았지만 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맞선 거야. 그게 맞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하지만 기억해. 내가 먼저 남을 무시하면 안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그 후로도 최기문은 편의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눈도 안 마주쳤죠. 그냥 물건 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갈 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막노동 집안, 하층민 냄새,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반응하면 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최 기무는 옆 건물 회사에서 인턴을 마치고 정식으로 취업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다더군요. 금수저는 다르구나 싶었죠.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학교 도서관 근무였어요. 시급은 비슷했지만 마음은 편했죠. 최기문을 더 이상 안 봐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최기문이 했던 말들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상처로요. 청소하는 아버지 둔 사람의 미래는 거기까지죠. 너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 말들이 독이 됐습니다.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독이요. 증명하고 싶었어요. 최기문이 틀렸다는 걸요. 아버지 직업이 제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유지했죠. 졸업 후 취업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환경미화 위탁업체였어요. 아이러니하죠? 청소 관련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저는 직원 교육을 담당하게 됐어요. 신입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 일은 누군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서영아, 내가 자랑스럽다. 최기문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최기문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그것도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요. 그 재회가 제 결혼 후에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죠. 남편 이름은 장도연이었어요. 건축구조기술사였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구조를 진단하는 전문가였죠. 차분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도연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행사에서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안전 점검을 하러 왔었죠.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어요. 혹시 여기 직원이세요? 네, 직원 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구조 진단하러 왔는데 식당이 어딘지 몰라서요. 저는 식당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도연은 제 일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환경미화 위탁업체에서 일해요. 청소 관련 업무죠.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깨끗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알아요. 건물 구조도 중요하지만 위생이 기본이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도연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데이트를 했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어느 날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영 씨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폐건물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스럽네요. 힘든 일 하시면서 자녀분 키우셨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교제 1년 만에 도연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승낙했죠. 문제는 시댁 인사였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을 만나야 했거든요. 도연이 말했어요. 서영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편견 같은 거 없으셔. 정말? 응. 아버지도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 자수성가하신 분이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됐죠. 첫 인사날이 왔습니다. 도연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어요.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께서 나오셨어요. 67이셨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들어와라.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따뜻하게 웃으시는 분이었죠. 어머, 예쁘네. 도연이가 눈이 높더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말없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평가하는 것 같았죠. 식은땀이 났습니다. 도연이한테 들었다. 환경미화 업체에서 일한다고. 네, 아버님.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폐건물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아버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청소업체? 네. 또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을 주었죠. 아버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셨겠네. 그 일이 쉽지 않지. 의외였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나도 젊어서 별짓 다 했어. 막노동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공장에서 야근도 했지.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했어. 아버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난 사람 무시하는 놈을 제일 싫어해. 돈 있다고, 지위 있다고 남 깔보는 놈들. 그런 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아버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이따마다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 사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더러운 손으로 내 그릇 만지지 말라고 했어.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내 손이 더럽다고. 아버님께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지. 나는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시하는 놈들은 상대 안 하겠다고. 도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서영이 아버지도 그런 분이에요. 무시당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으셨대요. 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분이시네. 나도 뵙고 싶구먼.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분일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감사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아버님은 본인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작은 거지만 그거 다 내가 젊어서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대단하세요, 아버님. 대단할 것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근데 내가 건물주가 되고 나서 맹세한 게 있어. 뭔가요? 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거야. 세입자든 공사업체든 남을 무시하는 놈은 절대 안 받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원칙이시네요. 원칙이 아니야. 신념이지. 내가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버님은 창밖을 보셨습니다. 요즘 상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 건물이 오래돼서 손볼 데가 많거든. 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보는 중이야. 도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구조 진단 도와드릴까요?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하겠다. 근데 업체 선정은 내가 직접 할 거야. 면접도 볼 거고. 면접이요? 응. 서류만 보고 못 믿어. 직접 만나서 사람을 봐야지. 인성이 나쁜 놈들은 서류에서 안 보이거든. 저는 감탄했습니다. 철저하신 분이셨죠. 첫 인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됐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영아, 행복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시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셨죠. 서영아,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한다. 앞으로 잘 지내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결혼 후 저는 시부모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특히 시아버님과요. 아버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가끔 시댁에 가면 본인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영아,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 네, 아버님. 들을게요. 공장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안 줬어. 새 달치를 밀렸지. 내가 항의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너 같은 막노동꾼이 어디서 대들어. 싫으면 나가라고 했어.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갔지. 대신 노동청에 신고했어. 결국 밀린 월급 다 받았지만 그 과정이 힘들었어.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배웠어. 약자를 무시하는 놈들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걸.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약자가 강해져야 해. 맞는 말씀이에요, 아버님.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 힘을 키웠지. 지금은 내가 건물주야.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내보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이해됐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2살이 됐어요. 도영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죠.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도 충분했습니다. 일도 순조로웠어요. 직원 교육 담당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죠.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리모델링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죠.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드디어 리모델링 시작하려고 해. 정말요? 좋은 소식이네요. 응. 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봤어. 다음 주부터 면접 볼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아버지, 몇 군데나 보실 거예요? 5군데 정도. 서류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직접 만나봐야 알지.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업체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내 건물이니까. 인성 나쁜 놈들한테는 절대 안 맡겨.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면접에서 제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최기문이라는 이름이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기문의 아내였어요. 주민자치센터 모임에서였죠. 그 모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연락이 온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서영 씨, 마을정비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저는 의아했죠. 마을정비위원회라니요. 저요? 왜요? 환경미화 업체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마을 환경 정비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해서요. 아, 그런 거였군요. 회사 이름이 동네에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모임은 그 주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었죠. 대부분 중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영입니다. 아, 환경 전문가시죠?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인 윤미숙 씨가 진행을 맡았어요. 30대 후반의 친절한 분이었죠. 오늘 모인 이유는 마을 공원 정비 때문입니다. 예산이 나왔거든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죠. 여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늦어서 죄송해요. 카페가 바빠서요. 윤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아림 씨, 여기 앉으세요. 정아림이라는 이름이었군요. 저는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림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불쾌한 시선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저는 박서영이에요. 아, 환경 쪽에서 일하신다는 분이군요. 청소업체? 그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청소업체를 깔보는 뉘앙스였거든요. 네, 환경미화 위탁업체에서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정아림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비꼬는 거였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원 정비 계획에 대해 논의했어요. 저는 환경 관련 조언을 했죠. 쓰레기 수거 동선이나 청소 빈도에 대해서요. 쓰레기통은 공원 입구와 중앙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선을 고려해서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전문가답네. 정아림만 말이 없었어요. 저를 계속 쳐다보기만 했죠.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됐어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죠. 저도 윤미숙 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아림이 다가왔어요. 서영 씨,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요? 건축구조기술사예요. 정아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전문직이시네요. 수입이 괜찮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의 수입을 묻다니 예의가 없었죠. 정아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사업해요. 건설 쪽이에요. 요즘 대형 공사 맡을 것 같아서 더 바빠지겠어요. 자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허세였죠. 그렇군요. 네, 곧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상가 리모델링 공사예요. 규모가 꽤 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아림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부러워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서영 씨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시아버지는 뭐 하시는데요? 또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지만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죠. 상가 건물 주세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정아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번쩍였죠. 건물주요? 어디예요? 이 근처예요. 상가가 크세요?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슬슬 짜증이 났어요. 적당해요. 정아림은 입술을 핥았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죠. 혹시 리모델링 계획 있으세요? 저희 남편이 건설업이라서요. 소개해 드릴까요? 아, 그래서였군요. 영업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건물에 남편 업체를 연결하려는 거였죠. 아버님이 직접 알아보고 계세요. 괜찮아요. 정아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 남편 업체가 실력이 좋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아림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른 주민들에게 갔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에게 이야기했죠. 오늘 주민센터 모임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어. 누구? 정아림이라는 여자야. 남편이 건설업 한다고 엄청 허세 부리더라.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신경 쓰지 마. 근데 우리 시아버지 건물 리모델링에 남편 업체 연결하려고 하더라. 뭐? 진짜? 응. 거절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했어. 아버지가 직접 고르실 거잖아. 그래, 맞아. 그날 밤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주민센터 모임 갔다 왔어요. 그래, 어땠어?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남편 건설업체를 추천하더라고요. 아버님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요. 장영딸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보구나. 걱정 마라. 내가 직접 면접 볼 거니까. 네, 아버님. 좋은 업체 찾으시길 바래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잘 선택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공원 벤치 디자인에 대해 논의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정아림도 왔어요. 이번에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금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정아림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서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정아림이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공원 벤치도 시공할 수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윤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이미 시에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정아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금방 웃음을 되찾았지만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회의가 끝나고 또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됐어요. 정아림이 다른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큰 공사 맡을 것 같아요. 상가 리모델링이에요. 주민들이 물었죠. 어디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된 거예요. 계약만 하면 돼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공사일까요? 정아림은 계속 말했어요. 공사 규모가 꽤 커요. 우리 남편 업체가 실력이 좋거든요. 견적도 잘 뽑고요.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한 주민이 물었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억 단위죠. 정확히는 못 말하지만요. 정아림은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아했어요. 억 단위 공사를 맡을 정도면 큰 업체일 텐데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릴까요?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하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윤미숙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영 씨, 다음 주 모임에도 오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좋아요. 그때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이죠. 윤미숙 씨는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정아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허세와 자랑,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주 모임 날이 됐습니다. 저는 분리수거 교육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죠.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플라스틱은 라벨을 떼고 버리시면 돼요. 교육이 끝나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뿌듯했어요. 정아림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죠. 화장도 진하게 했지만 다크서클이 보였어요. 윤미숙 씨가 정아림에게 물었습니다. 하림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정아림은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요즘 카페가 바빠서요. 아, 그렇군요. 무리하지 마세요. 정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모임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정아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죠. 여보, 그 공사 어떻게 됐어? 계약했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아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 아직 안 됐다고? 왜? 다른 업체가 있어?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카드값이 이번 달만 300이야. 그 공사 못 따면 어떡하라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으면 안 될 말이었지만 이미 들어버렸죠. 뭐, 다른 업체들이 더 저렴해? 그럼 우리도 가격 낮춰. 일단 따고 봐야지. 정아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적자 나도 일단 따야지. 실적이 있어야 다음 공사도 맡을 수 있잖아.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아림의 남편 업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허세는 그걸 숨기기 위한 거였죠.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연에게 말했어요. 정아림이라는 여자 있잖아. 남편 업체가 힘든가 봐. 어떻게 알았어? 전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카드값이 300만 원이 밀렸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설업이 요즘 힘들긴 하지. 하청업체는 특히. 그래도 허세는 왜 부리는 걸까? 자존심 때문이겠지. 망하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다.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아니잖아. 맞아. 그냥 좀 씁쓸해서. 며칠 후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내일 업체 면접 첫날이야. 너랑 도연이도 와줄 수 있어? 네. 저희도요? 응. 내 의견도 듣고 싶어서. 괜찮겠어? 물론이죠. 가겠습니다. 도연과 저는 다음날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왔구나. 고맙다. 아버님, 저희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지. 여러 사람 눈으로 봐야 실수를 안 하지. 면접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올 시간이었죠. 저는 긴장됐어요. 어떤 업체들이 올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면접에서 제 과거가 다시 나타날 줄은요. 22년 전 저를 무시하던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운명은 정말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면접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이었죠. 시아버님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으셨어요. 5개 업체의 견적서와 이력서였습니다. 오늘 3군데, 내일 2군데 볼 거야. 도연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견적 차이가 꽤 나네요. 그래. 하지만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 사람을 봐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님의 철학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인상이 좋았죠. 면접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업체는 성실함이 강점입니다. 공사 기한을 반드시 지킵니다. 시아버지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경력하자, 보수, 자재 품질 등이요. 괜찮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떠났습니다. 두 번째 업체도 비슷했어요. 평범한 면접이었죠. 세 번째 업체 차례가 됐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최기문. 22년 전 편의점에서 저를 무시하던 그 남자. 아버지를 막노동쟁이라고 비웃던 그놈. 최기문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눈이 커졌어요. 말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본 거였죠.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최기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최기문이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저와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눈을 피했죠.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믿기지 않았어요. 그놈이 여기 왜 있는 거죠? 시아버지 건물 공사를 맡으러 온 거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상황을 모르셨습니다. 평온하게 서류를 보셨죠. 최기문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견적서 잘 봤습니다. 가격이 경쟁력 있네요. 최기문은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저희 업체는 성실함이 강점입니다. 공사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요. 첫 번째 업체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식상했죠. 시아버지께서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하자,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무상 보수입니다. 자재는 어디서 조달하나요? 국내 최고급 자재만 사용합니다. 대답이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기문의 눈을 봤어요. 불안함이 가득했죠. 도연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시공한 건물이 있나요? 참고할 만한 곳이요. 최기문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소형 상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디죠? 최기문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도연이 적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문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최기문을 지켜봤어요. 최기문도 제 시선을 느꼈죠. 불편해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서류를 넘기셨어요. 여러 장을 보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서류 오른쪽 구석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3개월 하청대금 미지급 소송 진행 중. 저는 눈이 커졌어요. 하청대금 미지급 소송이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최기문을 보셨습니다. 이 소송은 뭔가요? 최기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황한 거였죠. 아, 그게 오해가 있어서요. 곧 해결될 겁니다. 오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기문이 땀을 닦았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대금을 보류한 건데요.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래도 소송 중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길 겁니다. 저는 최기문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정아림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카드값 300만 원이 밀렸다던 말이요. 최기문 업체는 돈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청대금을 못 주는 거였죠. 시아버지께서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신가요? 최기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직원들이요? 네. 하청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말입니다. 최기문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존중하죠. 저희 업체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22년 전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까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최기문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힐끗 봤죠.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최기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도연이 물었어요. 서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업체는 좀 꺼림칙하네. 소송 중이라니. 도연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최기문이 누군지. 아버님. 응? 저 사람. 저 알아요. 시아버님과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아는 사람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대학교 때 편의점 알바할 때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 사람이야?
응. 저한테 청소하는 아버지 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했던 사람. 시아버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자가?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 창밖을 보셨어요. 세상 참 좁구나.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업체는 탈락시켜야 해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소송건을 더 알아보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최기문을 다시 만날 줄 몰랐거든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22년 전에는 최기문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최기문이 시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인생이 정말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죠. 사람을 무시하던 최기문이 지금은 돈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기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을 거였어요. 겉으로는 젠틀한 척했지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속지 않도록 해야겠다고요. 최기문 같은 사람이 시아버지 건물 공사를 맡으면 안 됐습니다. 하청업체를 무시하고 대금을 떼먹는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도연이 최기문 업체를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영아, 저 업체 상황이 심각해. 어떻게? 하청대금 미지급이 한두 건이 아니야. 3건이나 소송 중이더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공한 건물도 확인했는데 하자가 엄청 많대. 건물주가 엄청 화났더라. 최기문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성실함이 강점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시아버지께 보고 드렸습니다. 아버님, 최기문 업체는 문제가 많아요.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구나. 역시 사람을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 업체는 안 됩니다. 알았어. 탈락이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최기문이 시아버지를 속이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모임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정아림의 허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 주 토요일 주민센터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죠. 윤미숙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영 씨 오셨어요. 지난번 분리수거 교육 반응이 좋았어요.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마을 축제 준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잠시 후 정아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림이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윤미숙 씨가 진행을 맡았어요. 오늘은 다음 달 마을 축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부스 배치, 프로그램, 예산 등이었죠. 중간에 정아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음료 부스를 운영하면 어떨까요? 수익금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 윤미숙 씨가 대답했어요. 좋은 제안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아림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어두워졌죠. 회의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됐어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아림이 평소처럼 자랑을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큰 공사 맡을 것 같아요. 상가 리모델링이에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어디 상가요? 이 근처에요. 자세히는 못 말하지만 규모가 꽤 커요. 정아림은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공사가 시아버지 건물이라는 걸요. 그리고 최기문은 이미 탈락했다는 것도요.
윤미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 공사요. 혹시 박서영 씨 시아버지 건물 아니에요? 정아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뭐라고요? 윤미숙 씨는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서영 씨 시아버지가 상가 건물 주시잖아요. 리모델링 공사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아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떨렸죠. 그게 서영 씨 시아버지 건물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이 직접 업체를 고르고 계세요. 정아림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당황과 수치심이 뒤섞였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 그럼 정아림 씨 남편 업체가 그 공사를 맡는 거예요? 서영 씨 시아버지한테요? 정아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힌 거였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여러 업체를 면접 보셨어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정아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보였죠. 그때 다른 주민이 끼어들었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근데 저 뉴스에서 봤는데요. 최기문 대표라는 사람 아니에요? 하청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중이라던데.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아림에게 쏠렸죠. 정아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창백해졌다가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요.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아서 생계가 위협받는다고요. 정아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손이 떨렸죠.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윤미숙 씨가 당황했어요. 하림 씨, 괜찮아요? 정아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정아림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 업체가 문제 있나 봐. 허세만 부리더니 결국 들통났네. 안 됐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아림이 불쌍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최기문 업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요. 윤미숙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서영 씨, 정아림 씨 남편이 서영 씨 시아버지 건물 공사를 맡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면접을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탈락했어요. 하청대금 미지급 소송 때문에요. 윤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그런 업체한테 맡기면 안 되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에게 이야기했죠. 오늘 주민센터에서 큰일 났어. 뭔데? 정아림 허세가 완전히 들통났어. 남편 업체가 하청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중이라는 게 다 알려졌거든.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응. 정아림이 울면서 나갔어. 불쌍하기도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허세 부리면서 남 무시하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동정심은 드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해졌어. 시아버지한테 최기문 업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맞아.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려야겠다. 다음날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최기문 업체 관련해서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뭔데? 주민센터에서 다른 주민이 뉴스를 봤대요. 하청대금 미지급 소송이 여러 건이라고요. 시아버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더 알아봤어. 저 업체는 완전히 탈락이야. 잘 됐어요.
아버님, 근데 서영아. 네, 저 최기문이라는 사람,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겠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는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대학교 때요.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저를 무시했어요. 청소하는 아버지 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요. 시아버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 그런 말을 했어? 네. 막노동 집안이라고 비웃었어요. 이런 놈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죠. 서영아, 걱정 마라. 저런 놈한테는 절대 일을 안 맡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최기문의 정체를 아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기문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최기문이라는 사람이 또 연락했어. 뭐라고요?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제발 기회를 달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님, 절대 안 돼요. 알아. 거절했어.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와. 최기문은 필사적이었어요. 이 공사를 따지 못하면 파산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흔들리실까 봐요. 아버님, 절대 속지 마세요. 걱정 마라. 내가 그런 사람한테 속을 사람이 아니야. 며칠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최종 업체를 결정하셨습니다. 서영아, 첫 번째 업체로 정했어. 성실하고 실적도 좋더라. 잘 됐어요, 아버님. 계약 미팅을 잡으려고 해. 너랑 도연이도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계약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죠.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운명은 아직 저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미팅 전날 밤 도연이 말했어요. 서영아, 내일 아버지가 최기문 업체한테 공식적으로 탈락 통보를 하실 거래. 정말? 응.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대. 저는 긴장됐습니다. 내가 가도 돼? 아버지가 오라고 하셨어. 내가 같이 있으면 좋겠대. 마음이 복잡했어요. 최기문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으니까요. 22년 전 저를 짓밟았던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설 기회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댁 거실에 모였죠. 시아버님, 도연 저. 셋이서 최기문을 기다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최기문이 들어왔습니다.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죠. 최기문은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은 표정이 차가웠어요. 앉으세요. 최기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죠. 시아버님이 입을 열었어요. 최 대표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어렵겠습니다. 최기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최기문이 다급해졌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 실력은 확실합니다. 시아버님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하청대금 미지급 소송 3건, 작년 시공 건물 하자 다수. 이게 실력입니까? 최기문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문이 막힌 거였죠. 시아버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서영아. 네, 아버님. 저 사람이 너한테 했던 말 내가 다 알고 있다. 최기문이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렸죠.
시아버님은 최기문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건물에 들어올 사람은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쪽은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절박함이 묻어났죠. 사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공사를 못하면 저희 회사가 그만하세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기문은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사장님, 제발이요. 제발 이번 공사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최기문을 내려다봤어요. 22년 전에는 최기문이 저를 내려다봤죠.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최기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서영 씨,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최기문이 말했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공사를 따기 위한 연기일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위아래 가르던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우리 인생 수준은 다르니까. 최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최기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최기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22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최기문 업체는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아림과의 싸움도 동네에 소문이 났죠. 어릴 때는 가난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인생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